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인사노무관리론 7번째고요. 인사노무관리론. 자, 그래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크 패트릭 교수님의 어떤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라는 ROI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좀 그 교육 훈련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7문이고요. 교육 훈련 평가의 필요성과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기준 및 투자 수익률, ROI 평가 기준에 대해 약술하시오. 그래서 25점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1번 목차를 구성을 하셔서 교육훈련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성과주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면서 교육훈련에서도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의 습득과 훈련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었지만요. 이제는 교육훈련이 이제 그 조직 구성원분들의 어떤 그 역량 중심 및 성과 중심의 트렌드와 이제 결부가 되면서요. 기업의 장기적 전략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도 예전에는 그 인건비, 비용 중심으로 보셨다면 요즘에는 그 조직의 성과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 조직의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인적 자본과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그 조직 구성원분들을 또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교육훈련 활동의 경제적 및 교육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의사결정자분들은 그 교육훈련 전반을 관리하시는 관리 책임자분이나 그 CHO라고 하죠. 기업의 최고 인사 담당자분이나 또는 CEO, 그 기업의 최고 그 경영자분, CEO분께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 및 실시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피드백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실제 그 교육훈련에 참가하신 분의 역량이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교육훈련의 참가자분에게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 교육훈련을 실시하셨던 실시자분에게도 필요한 이제 정보 내용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피드백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인사 담당자가 교육훈련 시스템의 취약 분야를 분석,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투입되는 교육훈련비 대비 그 교육훈련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그와 관련된 improvement point, 그런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이 교육훈련의 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커크 패트릭 교수님의 교육훈련 평가 기준을요. 저희가 반응, 학습, 행동, 결과로 나누어서 저희가 살펴보실 예정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평가의 난이도를 X축으로 놓고요. Y축의 평가의 조직가치 기여도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점을 저희가 표시를 0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 인사노무관리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교재들을 보면 0이라는 원점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물론 각각의 반응, 학습, 행동, 결과 각각에 대한 이제 계량 평가들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평가의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정도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의 조직가치 기여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반응, 학습, 행동, 결과로 갈수록 평가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평가의 또 조직가치 기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셔서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네 가지 평가 수준과 그 내용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반응 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리액션입니다. 자, 이는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훈련 내용이나 강사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요. 설문지를 활용하거나 인터뷰 등의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업 실무상으로는 리커트 척도, 라이커트 스케일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그죠? 매우 불만족, 2번 불만족, 3번 보통, 4번 만족, 5번 매우 만족 이런 형태로 각각의 그 교육 훈련 내용이나 강사 각각에 대한 이제 질문 내용들을 다 구성을 해서 이렇게 리커트 척도를 구성해서 그 만족도 여부를 이제 다 측정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정량적 설문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내지는 개선 과제들을 등을 제시하는 이건 주관식이죠, 그죠? 정성적 설문 문항들이 동시에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평가를 의미합니다. 러닝 측면이고요. 그죠? 그죠? 이는 교육 훈련 참가자들이 KSA, 이거는 뭐냐면 knowledge, skill and ability라고 하죠. 그죠? KSA는 knowledge, skill, ability. 그래서 각각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첫 글자를 따서 KS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KSA에서의 향상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요. 자, 이는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전, 그리고 교육 훈련 후에 어떤 비교 검사를 제가 실시할 수도 있고요. 자, 이 학습 효과 평가를 하실 때는 뭐 T 검정이나 Z 검정, 교육훈련 평가 점수의 어떤 비교 평가, 그러니까 교육훈련 실시 전에 테스트를 해서 그 점수를 얻으시고요. 교육훈련 후에 이제 검사를 하셔서 그 점수 간의 어떤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그 평균 비교라는 통계 기법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분들이 답에 쓰실 때는 이 정도 쓰시면 되는데요. 통계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T 검정이나 Z 검정 등이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답에 좀 써주시면 가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나누어서 비교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집단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 비교육훈련 집단 간의 어떤 시험을 실시해서 그 점수 간의 비교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결과 점수만을 저희가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그 교육훈련 실시 전후로 해서 다 측정을 해서 그 차이만큼을 저희가 또 비교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측정을 하고 사후에 또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값들 간의 어떤 차이 금액들을 실험 집단과 이제 통제 집단 간의 비교를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시험을 실시해서 그 점수 자체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또 비교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게 이제 테스트라는 것이 이런 여러 검사 기법과 동시에 쓰일 수도 있고 또 별도로 또 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시험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저희가 이제 학습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훈련 담당 강사분들은 학습 성취도 점수들의 어떤 계획비 및 전에 이루어졌던 기수비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육훈련 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임프루브먼트 포인트들을 또 발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다 하시는 경우에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해서 그 교육훈련 실시 전후로 그 차이 금액이요. 비교육훈련 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차이 금액이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집단에 대해서는 그 교육훈련 전후로 해서 그 시험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이 교육훈련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액 자체를 또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을 비교해 보시면 통제 집단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실험 집단은 0보다 좀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올수록 큰 점수로 차이가 나올수록 이렇게 교육훈련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전부 여기는 이제 그 통계학 기법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잘 하실수록 조사 방법론하고요. 이 인사노무관리론 쪽도 이게 답안 그 퀄러티, 답안 작성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은 합격하신 이후에도 조사 방법론이나 통계학을 잘 다루시면은 컨설팅 등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정문사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또 활용을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행동, 비헤이비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는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성과 행동에 일어난 변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학습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뷰나 관찰법, 그러니까 관찰법은 이 교육훈련 담당자분이나 이 평가하시는 분이 직접 그 교육훈련 받으신 분이 다시 현업에 돌아오셔서 어떠한 이제 행동 변화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제 직접 관찰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주로 인터뷰나 관찰법 그리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행동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던 한 팀장의 교육 후 행동 변화 여부에 대해서 그 팀장님이 소속된 팀 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량적인 리커트 척도로 쓰일 수도 있고요. 정성적인 저희가 주관식 형태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팀 부서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평가 담당자분께서 직접 그 조직에 오셔서 그 팀에 오셔서 직접 근무를 하시면서 그 팀장님의 어떤 리더십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또 관찰을 하셔서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관찰법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의 결과, 리절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인적자원 교육훈련 활동의 최종적 산물이 되는 조직 효과성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투입 비용 대비 이제 교육훈련 비용이 되겠죠.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 이직, 품질, 이직은 주로 이직률로 저희가 측정을 하죠. 전체 조직 구성원 대비 이직한 조직 구성원의 비율,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면 건수 형태로 이직하신 분의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이직률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조직에 의해서 그 생산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품질, 그리고 시간, 상품이라는 것도 유통 과정에 어떤 관리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품질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시간,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매출액, 각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성을 높여서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측정을 하겠죠. 등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전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회기 분석 등의 통계 기법들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저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잘 다루시게 되면은 더미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전에 저희가 통계 수치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0으로 다 코딩을 하고요.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이후에 입수된 수치들은 다 1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미 변수라는 걸 별도 설정하고 각각의 측정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들 각각에 대해서 뭐 생산성이나 이직, 품질, 시간, 매출의 각종 비용 등을 그분이 책임지고 있는 이런 각종 그 회계 수치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그죠? 여러 이제 수치 정보들에 대해서 각각을 다 이제 그죠? 입력을 하고 더미 변수로 그 0, 1로 해서 교육훈련 참가 전을 0, 교육훈련 참가 이후를 1로 해서 이렇게 통계 수치들을 쭉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이 교육훈련이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 더미 변수 앞에 붙는 회기 개수가 0보다 크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희가 판정이 되면 T검정이나 저희가 F검정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 교육훈련 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들도 요즘에 이제 그 증거 기반 인사 노무관리론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분들도 다 이게 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통계학이나 조사 방법론은요. 이 민간 기업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조사 방법론이나 통계학 기법들을 잘 다루시면은 이런 교육 훈련의 어떤 결과 평가 이런 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절트적 분위기하고
자,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커크 패트릭 교수님의 4단계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을 저희가 보셨는데요. 자,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재측정 대상 중에서, 이건 이제 여기서 대표 변수로 넣었는데 측정 대상들 또는 재측정 대상 중에서 무엇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되는지는 조직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사항마다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총 4가지 기준, 내지는 기준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 되는지는 이제 그 조직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사항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평가 대상의 평가 용이성과 평가 대상의 조직 가치 기여도는 서로 상반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반관계는 상충관계 뭐 이런 것도 되는데 그 상충보다는 상반관계라고 그냥 답에 써주세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 대상의 평가가 용이할수록 평가 대상의 조직 가치 기여도는 좀 낮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평가의 난이도가 낮을수록 평가의 조직 가치 기여도는 낮고요. 그러니까 평가가 쉬울수록 평가의 조직 가치 기여도는 낮고요. 평가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평가의 또 조직 가치 기여도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교육훈련 그 평가 지표로서의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의 도입 목적과 배경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전략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훈련의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은 이제 투자 수익률의 전반적인 틀이고요. 이것을 각 기업의 그 인사노무관리 부서들은요, 또 인사조직관리나 인사노무관리 부서들이요, 거기서 이런 투자 수익률에 따른 이런 지표들을 다 도출을 해서 평가 지표들을 도출하셔서 ROI를 측정하고 또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평가 지표의 도입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인사 부문의 투자 경비에 대한 회계적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2번 전사적인 품질 경영,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도입과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중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성과 측정을 해서 이 교육훈련의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인사노무관리부서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노무관리부서에서 추진하시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투자 수익률이 ROI가 계획비 전년비 이제 개선되고 계획비 초과를 하거나 전년비 개선이 돼서 이 인사노무관리부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평가 지표로서 이 투자 수익률 ROI 지표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평가 지표이죠. 자, 그래서 그 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번 교육훈련 성과 측정의 실제를 보시면요. 자, 투자 요소 인베스먼트는 주로 투자 비용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4대 보험 납부액, 인사행정 비용 등이 저희가 이제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에 투입이 되는 투자 요소, 인베스먼트 비용 요소가 되겠고요. 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리턴, 수익 요소들로는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뭔가 수익 창출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이제 성과가 개선되면서 수익 창출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그 비용 측면의 원가 절감액이 또 저희가 이제 수익 요소로 감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태, 결근이나 지각과 조퇴 비용의 절감액. 그래서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뭔가 정신 개선이나 업무 몰입도나 직무 몰입도, 그리고 이제 조직 만족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근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근의 정도나 비율이 줄어들고 지각과 조퇴의 정도와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직 비용의 절감액도 있죠. 그래서 이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나 업무, 조직에 대한 만족도나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이직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는 형태로 수익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교육훈련을 통한 각종 개선 효과들을 저희가 또 측정을 해서 수익 요소,
정도 측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턴 요소죠. 자,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방지 효과 등을 저희가 또 이 성과평가 지표들로 다 측정을 해서 설문조사 기법들이 많이 쓰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OI 지표는 저희가 이제 퍼센트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순효익 나누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분에 방금 보셨던 이 리턴 요소, 효익 마이너스 투자 요소로서의 이런 인베스트먼트 비용 요소를 빼서 비용분의 순효익 곱하기 100%로 해서 ROI를 퍼센트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교육훈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커크 패트릭 교수님의 4단계 평가 기준, 또는 평가 기준들하고 투자 수익률 ROI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훈련의 성과평가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기업의 역량이나 이제 경쟁력 수준을 올리는데, 그죠? 경쟁력 전반적인 측면을, 그죠? 측면을 올리는데, 자, 이 두 가지 평가 기법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험생 여러분, 저기 수고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발관리론의 중요한, 저희가 이제, 그, 교육훈련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보관리론은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개발관리론 쪽은 제가 될 수 있는 한 티치온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같이 보시고, 자, 이것을 답안 작성을 하셔서 제게 송부를 해주시면 다 채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